일본 정부의 다양한 조치들이 한일 간에 다시 한번 외교 균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행으로 그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으며 격한 대립을 해오다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권을 마지막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최근 일본 당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한국에 다시 과도한 조치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일본 선사는 한국발 냉동 탑차를 이용한 수산물 수입을 막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결국 지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조치에 대항한 뒤끝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행동은 외교적으로 매우 무리수라고 외교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호주의로 자중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한편 갑작스러운 강경한 조치는 예상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이전까지는 외교적 논란이 될 만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을 걸면서 조치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위기가 매우 커지자 결국 한국 때리기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대한국 정책은 자신의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의 매체들을 비롯해서 온라인에서 아베 내각의 국정 운영이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미뤄지자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수직 낙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후생성은 일본 연금에 대한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3일자로 후생성은 일본의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닌 75세에 받으면 1년에 0.7%씩 더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옵션을 만든 것은 결국 일본 당국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는 옵션형이지만 나중에는 점차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며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늦추자 지지율이 폭락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국내의 각종 위기를 무마하면서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최상의 수를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한국이 포함되면서 한일 관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한국 정부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이 조치한 다양한 제안을 그대로 돌려줄 것인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NSC 상임위는 한국이 일본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한국에서 대응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외교가에서 격앙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며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아베 내각에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칫 외교 자충수가 아베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마스조의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는 이미 너무 늦었는데 한국에 대한 각종 조치는 불화만 불러일으킨다며 지적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소미아 이후에 잠잠해진 것처럼 다시 한국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수출 규제로 지금껏 한국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의 행동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데 유독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냐며 형평성을 따져 정부가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에 잠시 사그라들었던 외교적 불씨가 다시 불붙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이자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다다시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일 갈등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중심에 선 유니클로의 회장이 한 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일본인이 열등해진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모두 싸움 조인 것도 이상하다며 한국인이 반일인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지금 일본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 중위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30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나라이고 국민의 소득도 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조업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아무도 아베 총리에게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서점에 가면 아직도 일본 최고다라는 책밖에 없고 일본인들은 올림픽과 럭비 월드컵 등의 국뽕에 취한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며 모두가 지켜세우는 아베노믹스 역시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성공한 것은 주가뿐인데 나라 돈을 쓰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과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총리의 취미를 외교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의 이 같은 거침없는 발언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린 계속 불매운동 및 탈일본화, 다음엔 등 뒤에서 칼 꽂을 것이 자명하기에. 그래도 일본은 안 변한다. 속지 마라. 응, 잘 들었어. 그래도 유니클로는 안 사. 야나이 회장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에도 한국 네티즌들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유니클로 한국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아베 정권을 비판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베 정권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고, 결국 그가 이끄는 유니클로도 한국에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니클로는 한국 내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엔, 하나로 약 11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니클로의 해외 매출이 1조엔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스페인 잡지는 유니클로를 앞세운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스웨덴의 H&M을 제치고 스페인 인디텍스에 이은 2위 패션 리테일러로 도약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금 해외에서는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올해 한국 사업 실적이 너무 떨어지자 한국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줄곧 냉각된 상태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스트 리테일링은 앞으로 한국의 유니클로 점포를 7개나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북적이고 있다는 기사를 냈지만 실제로 매출이 소폭 상승했을 뿐 아직도 유니클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며 다다시 회장은 말했지만, 최근 일본에서 심층 카를로스 곤과의 대화, 기소되면 99% 유죄가 되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곤 회장과 10시간 이상 인터뷰를 한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입니다. 이 책에서 곤 회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개하면서 일본을 탈출하게 된 심정과 경과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프램프시의 곤 시리즈를 애청하셨던 분들은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리즈는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곤 회장은 이 책에서 2018년 11월에 불법 체포된 후에 검찰은 2022년까지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고 했고, 그때까지 가족 면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서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인 노부오 변호사도 탈출의 직접적인 계기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일단 체포 후에 증거 수집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재판이 몇 년간 장기화되어가는 특수적 인질사법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2018년 11월 19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닛산 자동차의 제트 비행기로 일본 검찰이 내부로 진입하는 영상은 체포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에 기사화된 것은 드라마 같은 가짜뉴스였던 거죠. 경찰이 내부 수색을 위해 진입한 것을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곤 회장은 이미 입국 심사를 받으러 터미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 담당관이 여권에 이상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잠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 이미 테이블에 검사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바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곤 회장은 딸이 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전화부터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전화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미 작은 방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체포를 하고는 가족과의 연락도 못하게 되었고, 증거와 죄명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추가시키고 변경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검사의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이 매일 언론에는 곤 회장의 파렴치한 범죄라는 제목으로 이상한 죄명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곤 회장의 부정부패라면서 점심 메뉴와 식성까지 기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닛산의 소개를 받은 변호사가 한 명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친분을 맺은 변호사가 따로 없었기에 당연히 닛산의 변호사를 신뢰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프랑스의 주일 대사가 면회를 와서 닛산이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범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했다. 그리고 닛산이 당신을 고발했다. 라고 일러주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닛산의 소개를 받은 그 변호사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 주일 대사가 하루라도 늦게 왔더라면 자기는 그 변호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며 끔찍한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찰과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정 퇴직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제지하면서 부당한 체포였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실하게 설명한 유가 증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하지 않았고 외부 언론의 검찰은 계속 파렴치한 범죄자 이미지를 연일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부당한 체포라는 항의가 잇따르면서 고 회장도 전면 부인 전략으로 바꾸면서 검찰과 적대적인 대결 관계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범죄를 조작했고 법원에 의해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 더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서 체포를 하는 등 체포와 석방이 몇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기소 범죄는 대다수 유죄 판결의 전망도 어려운 사소하고 엉성한 것인데 무조건 체포해서 구치소에 구금시키려고 안달이 난 검찰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자인 노부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고 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공작은 무리수였으며 그 결과는 닛산 자동차의 파멸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고 회장을 추방한 후에 닛산 자동차에 새로 취임한 사장은 고 회장의 혐의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쫓겨났고 3명의 공동 경영 체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심력을 잃어버린 닛산 자동차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지금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회장을 추방 쿠데타로 몰아냈지만 닛산의 주주와 종업원들에게 끼친 손해는 너무 막대하며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고 회장이 V자 회복의 신화를 보여준 1999년 이전 도산 위기의 닛산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고 회장 추방 쿠데타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고 회장의 주변과 관계자들에게 계속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언론을 통해 추악한 과거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팀의 말로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국가와 가족까지 모조리 입방아에 올려놓고 저질스러운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 회장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앞으로의 피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죠. C19가 진정이 되고 나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도 제작 개봉이 될 것이고 고 회장은 쉬지 않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곤 놀이와 곤 게임 등은 날로 발전할 것이고 캐릭터까지 나올 판입니다. 스스로 망할 구멍을 찾아 나서며 자폭 게임을 하고 있는 일본은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요?